자, 이어서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목요일은 좀 텐션을 높여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좀 막판에 빠져서 분위기가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일단 다뤄야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그동안의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좀 타격을 입고 있는 바이오주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바이오주들이 실적 기대를 받는 종목 이외에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바이오주들이 작년에는 대박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증시의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은 바이오주인데요. 보시면 지난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증시 내에서 섹터별 비중에서 바이오 업종은 1.9%에 불과합니다. 10년이죠? 2010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죠. 현재는 바이오주가 10.4%로 전체 업종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 비중의 10분의 1이 바이오 업종인 거죠. 이런 바이오주가 위드 코로나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바이오 종목일 겁니다. 아까 살짝 저희가 주가를 얘기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빠졌을까요? 많게는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로 지난해 주목을 크게 받았던 시젠의 경우인데요. 시젠은 지난해 무려 530%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70% 넘게 하락한 건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9만 원대였던 시젠의 주가는 현재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승분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에 시즌이 정말 말 그대로 주도주였는데 올해 이렇게 주가를 보면 또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주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40만 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만 원대에 있는데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 제약도 27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7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K뉴딜 지수 바이오로 분류되는 섹터의 경우 연초 대비 29.83%, 거의 30% 가까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섹터에 해당하는 녹십자, 유한양행, SK바이오팜, 한미사이언스 등 대부분의 바이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녹십자, 유한양행, 오늘도 사실 주가 낙폭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 하시는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서 확진자가 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게 끝나지 않고 좀 지속되던 이슈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중반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때보다 이제 대중들이 좀 팬데믹 국면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건데요.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공매도의 영향입니다.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면서 바이오주가 그 타깃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공매도가 특히나 또 바이오주에 더 거세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보통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후에 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바이오주가 코로나19로 지난해 지나치게 많이 주가가 뛰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공매도 대상으로 바이오주를 꼽은 겁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일주일 동안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1위가 각각 셀트리온과 시즌이었습니다. 둘 다 1위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2천억 원이었고요. 시즌은 같은 기간 72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4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특히나 공매도 공격을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종목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분들도 네. 지금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는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거셉니까? 최근에는 바이오주로 보면요. 그래도 공매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코스피 200 헬스케어 업종을 보시면 지난 10월 5일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 925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어제인 10월 27일에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 105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코스닥 150 헬스케어 업종도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446억 원에서 258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특히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바이오주 주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저점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은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금 아까 봤다시피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앞으로 그러면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당장은 뭐 어려울지 몰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런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예.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바이오주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일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지 관련한 의약품 개발이나 진단키트의 수요가 강하게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해외 위드 코로나 선언한 국가들 보면은 오히려 확진자가 더 네.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한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예. 특히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뿌린 씨를 하나 둘씩 거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성과를 거둘 때다.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사실 정말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끝났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맞습니다. 또 특히나 국가별로 이제 백신의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이나 진단 사업은 계속 주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관련해서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매출 전망을 보면 2022년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진단키트 관련주도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 사업에 좀 주목을 해도 될지 이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사업에 주목할 필요 분명 있지만요. 앞으로는 이 이외의 시장에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또 해외 CMO 관련해서 매출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한 성과도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사실 항암제나 당뇨, 퇴행성 뇌질환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못 받은 부분인데요. 예.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이외의 분야도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을 맡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이 백신과 관련해서 2022년에 긍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노바백스는 영국 의약품 규제 기관인 MHRA에 가속 심사 절차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앞으로도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 허가 제출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인도, 일본, 체코, 한국 등 주요 생산 시설 중 하나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했습니다. 노바백스 위탁 생산과 더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GBP510도 글로벌 임상 3상 중에 있어서요.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노바백스 좀 지연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이 물량이 좀 이연되면서 4분기랑 이제 내년까지 좀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점 추가로 또 전해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셀트리온과 시젠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은 미국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좀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머크사의 치료제가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요. 예. 앞으로의 흐름 일단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제는 아직 신흥국인 코로나19 진정세가 좀 약화되고 있어서 방역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또 주목해야겠고요. 그래서 매출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제는 상반기 누적 매출액 보시면 5,191억 원을 넘어서요. 전년 대비 87.1%나 증가했습니다. 예. 네, 정리하자면 바이오주가 2년간 투자했던 연구의 성과가 점차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바이오주 성장세 둔화될 수는 있어도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분석인데요. 국내 증시 4위 업종인 바이오주의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오민지 기자 뉴스플러스 외전 진행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증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네. 오늘 텐션 요정으로 여러분께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뉴스 외전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채널에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도 같이 하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